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거짓된 알리바이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토마토 투자 클럽 최수창 전문가와 NH투자증권 윤정식 대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요일장 새 용의자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오늘 첫 번째 용의자는 파트론, 두 번째 용의자 신한지주, 세 번째 창해 에탄올입니다. 자, 바로 수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용의자의 알리바이 들어보시죠. 첫 번째 용의자 파트론,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카메라 모듈 고사양화의 수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자, 그동안 이런 카메라 모듈 고사양화 수혜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증거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그럴 만한 주장을 좀 할 만합니다. 과거에도 네. 이제 소위 말하면 고객사의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주가의 부품사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또 스펙이 공개되기 전에 또 올라갔고요. 공개된 이후에는 판매량 증가에다 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론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갤럭시 S6에 고객사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만한 충분한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다 주장을 할 만한데, 그 조건을 먼저 보시면 갤럭시 S6에서의 스펙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갤럭시 S6의 그 스펙을 보시면 AP 같은 경우는 64비트고 그 다음에 아몰레드는 5.1인치입니다. 특히나 이제 중요한 건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고사양되고 프리미엄 되면서 카메라 성능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전면부의 카메라는 갤럭시 X5하고 동일합니다, 실적으로. 네. 전면부가 아니라 후면부죠. 후면부요? 예. 후면부에서는 똑같은 1600만 화소인데 전면부에서는 200만 화소에서 500만 화소로 상향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또 프리미엄 제품이 탑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제품보다도 또 상향된 제품이다 보니까 평균 단가가 상승될 수 있다. 그래서 이익이 좀 증가할 수 있는 국면이 파트론의 또 충분한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카메라 부분을 조금 더 살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이제 카메라를 이제 디카도 사용하시는 분들인데 최근에는 디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혹시 우리 권미란 앵커님은 디카를 좀 사용하시는 편인가요? 제가 사용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네. 작년 여름 휴가에도 챙겨갔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좋은 사진을 남겨야 되는데. 근데 휴대폰 사진으로 찍다 보니까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계속 거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렇죠. 예. 최근에 보면 이제 디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또 디카의 성능이 좀 더 좋다고 하는데, 과연 네. 여러분들이 구별하실지 모르겠어요. 디카의 성능하고 스마트폰의 성능하고. 사실상 화소 차이는 최근에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카에서 최근에 인기 있는 제품이 이 소니거든요. 소니 RX100M3라는 제품이 인기 순위 1위고, 최근에 캐논의 또 파워샷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파나소닉의 LX100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들의 화소를 보면 대부분 1600만에서 2200만 화소예요. 다만 이제 렌즈라든가 조리개 값에 따라서 디카를 사용하는 거겠지만, 그만큼 카메라, 이 스마트폰에 들어오는 카메라 모듈에 들어오는 성능은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네. 이번에 들어가는 그 스마트폰 갤럭시 S6의 스펙에는 조리개 값은 f1.9입니다. 요 렌즈는 이제 1.9라는 것은 밝은 렌즈를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F라는 게 조리 값을 얘기하는데 1.4에서 22까지 있는데, 낮으면 낮을수록 빛의 양을 많이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이 렌즈는 세코닉스 쪽에서 들어가고 카메라 모듈은 파톤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성능이 기존보다는 전면부에서 상향됐다는 점에 있어서 이익 증가 국면이 또 다시 좋아진다는 게 그 파톤의 포인트고, 또 렌즈에서는 세코닉스가 같이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실적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전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올해 상향이 되는데, 이 자료 화면 나올 겁니다. 화면에 보여주시나요? 자료 화면? 네. 이 자료 화면을 보여드려야죠. 보여주셔야 되는데 안 보여주시네요. 이 자료 화면 보시면 이 대우증권에서 나오는 이 자료 화면입니다. 2014년도에서 15년도에 매출도 상향이 되고 영업이익도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좀 좋지 않았습니다만, 작년 하반기 그리고 갤럭시 S6가 출시되기 직전부터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좀 더 상향되는 모습으로 예정치가 나와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갤럭시 S6의 출시가 공개됐으니까
판매량 증가가 중요하거든요. 결정적으로 이제 1분기, 2분기 때, 특히 2분기 때 판매량 증가의 추이에 따라서 주가는 저 충분한 상승 모멘텀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기관과 외국인의 최근 수급이 연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기술적인 흐름이라든가 증시에서도 수급상 굉장히 좀 좋게 받아들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거의 뭐 1년 6개월 동안 지난해까지 조정을 받다가 파트론이 다시 한번 갤럭시 S6와 함께 카메라 모듈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거의 뭐 저점에서 50% 이상의 급등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윤정식 대리님. 뭐 이제는 그러니까 디카도 안 쓰고요. 스마트폰에다가 다는 렌즈가 나오더라고요. 저 그게 참 탐나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들의 어떤 생활 습관이 좀 바뀌어가면서 스마트폰에 좀 더 의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증거들 좀 알아볼게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뭐 파트론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었고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뭐 탐나는 맛있는 테마였던 것 같은데 11월 정도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종목이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 제 목표 주가 뭐 10,000원 이상에서 얘기하면서 500만 와서 얘기도 말씀드리고 그랬었는데, 그 카메라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후면부가 1,600만이고 전면부가 500만인데요. 이 기준을 말씀을 드리려면 1,600만 화소 이상도 달 수 있었고요. 삼성에서 전면부로 500만 화소 이상도 달 수 있었는데 1,600만 화소 이상을 달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센서들 문제였습니다. 센서를 1,600만 화소 이상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센서를 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500만 화소에 대한 기준은 전면부는 700만 화소 얘기도 나왔었는데 500만 화소 이상을 가게 되면 영상통화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의 통신 속도로는 영상통화가 안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면부는 500만 화소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면부 화소가 좋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인들이 셀카를 좋아하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모두 500만 화소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중가폰이죠. 갤럭시 A 시리즈도 중국에 출시하면서 전면부로 500만 화소를 달면서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S 시리즈까지 오게 되고 전면부를 200만에서 500만으로 증가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전면부가 200만에서 500만이 됐기 때문에 파트론 같은 경우도 당연히 매출액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200만보다는 500만 화소가 좀 더 카메라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수혜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갤럭시 S6가 당연히 잘 팔리게 된다면 파트론의 매출도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 매우 잘 팔리고 있다고 발표가 되고 있는 갤럭시 A 시리즈죠. 그러니까 중가폰 A5와 A7이 굉장히 또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는 모두 파트론의 긍정적인 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우려해야 될 부분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면부 화소가 500만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좀 통신 방식이 좀 더 빨라져야 되는 게 이제 LTE보다 더 빨라져야지 500만 이상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통신 방식이 빨라지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그 전면부가 700만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는 파트론뿐만이 아니라 전면부 카메라를 만드는 그런 여러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캐파가 좀 더 작아질 수 있는 우려감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파트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었지만 이 정도 자리에서는 이제는 신규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하더라도 업사이드가 10%도 좀 안 남은 것 같아서요.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자리에서는 조금은 우려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13,000원대에서 15,000원대까지 굉장히 빨리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들도 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부품주들의 수급이 좋은 건 맞고 부품주들 중에서 파트론이 대장주격의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업사이드가 조금 적게 남았다는 그런 우려감이 들기 때문에 저는 우선 위험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왔다고 보시는 핵심 근거가 뭔지 딱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500만 화소보다 더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다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500만 화소보다 더 올라갔을 때는 파트론뿐만이 아니라 경쟁사들이 여러 개가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캐파가 감소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업계를 좀 잘 이해해야지 그것도 좀 이해가 되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참 파트론에 대해서 세세한 수사를 해봤습니다.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나뉘고 있습니다. 셀카라는 것이 참 우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찍기 시작해서 10년이 넘는 역사인데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셀피라고 하죠.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파트론이 수혜가 예상된다는 부분들 저점에서 주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죠. 9,000원대 아래에서 벌써 15,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전면부 카메라가 500만 화소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그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요인 모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제한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는 해석을 하는 한편의 시각이 있었고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석방과 위험, 그 사이에서 파트론 일단 증거 불충분으로 놓도록 합니다. 두 번째 용의자 어떨까요? 신한지주,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참 그가 정말 오랜만에 입을 뗀 것 같아요. 신한지주, 기준금리 인하, 지금이 바닥이다. 은행주를 뭐 거의 시장에서 안 봤었잖아요. 네, 워낙 은행주는 무겁고요, 또. 네, 원래 무겁고요. 네. 근데 이제 은행주 같은 또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은행주를 좋아하시는데, 뭐 보면은 은행주 같은 경우는 역사도 오래됐고 세계적으로도 지금까지 은행업이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보통 중간에 뭐 100년 이상 된 기업들이 별로 없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너럴 일렉트릭도 있습니다만 은행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안정성은 추구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금리 인하가 발표되면서 이슈가 나왔는데 네. 금리 인하로 인해서 주가가 바닥이다 이것보다는 일단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라는 국면이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좀 여력이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많은 고민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는 거의 당분간은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은 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국면에서 은행주의 어떤 저점 잡기가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뭐 그렇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를 조율하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본다면 금리 인하를 봤을 때는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에 좀 바닥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문제는 은행주들의 수익성이 개선 여부입니다. 그 은행주들의 수익성이 기업 자금 대출 잘 될 기업의 어떤 그 업황이 좋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내수 경기도 다운돼 있고 수출 기업도 좀 막막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은행업 전체적으로 수익성 개선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네. 그 은행의 성장성도 좀 최근에 뭐 핀테크라든가 다양한 페이들이 나오면서 또 위협도 받고 있고요. 그것이 뭐 엄청난 규모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위협적인 건 아니지만 은행업 전반적으로 금융산업에 있어서 좀 변화가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은행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조금 불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네. 자료화면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료에 금융기관별 가계대출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이슈화가 됐고 사회적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464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여기 462조 나오는데 저렇게 462조까지 나왔는데 2월 달로 보면 464조까지 증액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1월 달 잔액이고요. 2월 달 잔액에서 464조 원이 잔액이 증가됐고 그러면서 전달 대비 1조 4천억이 또 증가됐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에서 계속 증가 추이가 좀 있다라는 점, 뭐 부동산이 좀 살아나면 당연히 은행주들도 그에 따른 어떤 변수를 뭐 긍정적으로 받는 맞이하는 포인트인데 주택담보대출이 워낙에 또 가파르게 증가하다 보니까 가계 부실 우려가 좀 나타났거든요. 다음 네네. 화면을 보시죠. 그것도 은행의 리스크인 거죠? 그것도 가계대출 충분히 부실. 은행의 리스크죠. 예.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도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은행에서 대출해주면서 뭐 가계에서 자산도 같이 올라가면 그만큼 좋은 게 근데 없겠습니다만. 지금 집 사는 사람 누가 집값 오른다고 생각하고 사겠어요? 최근에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이제 부동산 경기 다 살아나고 있다. 집값을 띄워주고 있고 이런 양적완화 정책에 있어서 힘입어서 올라오고 있다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과거처럼 막 올라가진 않거든요. 실거래 위주인데 이 실거래도 보면은 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금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값이 워낙에 폭등을 하다 보니까 내가 월세로 갈 거냐 아니면 반전세로 갈 거냐. 전세자금에 또 무리해서 뭐 최근에는 그 나오는 거 보니까 90% 이상도 전세자금 100% 육박한다고 하는데 매매대금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세자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요즘 미분양된 것들이 또 할인 분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매매를 하는 성향이거든요. 그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부동산 자산 시장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시기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어떤 부동산 매매가 활성화되는 정도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검거하죠, 그러면. 검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해야 할까요? 자, 하나 더 자료를 보면서 네. 검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가계 그 자금용도별 주택담보대출과 가계 신용 잔액 추이가 있는데 이거 생계자금 부분에서 좀 많이 증액이 좀 되고 있다는 얘기죠. 다음 화면 또 보시죠. 가계 신용 잔액 추이입니다. 가계 신용 잔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양날의 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계자금 대출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은 향후에 부동산 시장이 또 가격이 다운되거나
또 가계 소득자들이 대출을 변제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줄어들 때는 부실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은행주들의 향후 수익성은 무조건 좋다. 금리 인하 시기에 좋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좀 양날의 칼로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좀 더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원래는 은행주가 금리가 인상돼야 예대 마진이 높아지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또 하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가 됐다라는 것은 당분간에 더 추가 인하는 없기 때문에 예대 마진 폭은 서서히 좀 산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네네. 문제는 이제 그 폭이 향후에 굉장히 커 보이기보다는 뭐 좀 제한적일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윤정식 대리님 수사해 주시죠. 네, 최근에 신한지주 다른 여타 은행 종목들은 좋지가 않았죠.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고 나왔던 의견들이 작년에도 바닥이 아니냐, 그랬는데 금년에도 지금이 바닥이 아니냐. 은행주들 나올 때마다 제일 많이 나왔던 말들이 PBR이 너무 싸다, PBR이 0.6배다, 0.7배다, 2배 미만이다, 1배 미만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신한지주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금리에 대한 얘기들이 최근에 계속 많이 나오는데 시장에서 조사를 했을 때는 이번에는 금리 동결에 대한 의견들이 좀 많았었고요. 특히 각 회사들에 있는 그런 경제 연구소들에서는 특히 더 금리 동결에 대한 의견들이 좀 강했었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25bp 낮추면서 이제 저금리 1%대의 그런 금리 상태가 됐는데요. 신한지주에 대한 그런 금리가 사실 인하가 되면 예대금리 차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보더라도 예대금리가 2% 이상이었는데 이제는 1%대로 예대금리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신한지주를 포함한 다른 여타 은행주들은 마진율이 떨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마진이 떨어졌는데 더 안 좋은 이유들이 마진이 낮은 이 주택 관련된 그런 대출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 금액이 증가하는 건 좋지만 마진이 너무 낮은 이런 대출들만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은행 금융주들에 있어서는 안 좋은 요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금리가 인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실 증권주를 사도 될 것 같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는 굉장히 좀 더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금리가 인상되는 속도는 더디지만 계속적인 그런 이 마진이 적은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매력도는 굉장히 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의 시장 트렌드는 은행주보다는 도리어 증권주들 쪽, 그리고 이익이 좀 증가하는 쪽, 꾸준히 나오는 쪽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에 대한 매력도도 상당히 좀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최근의 시장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늘어날지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는 매력도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따라서 저는 신한지주는 체포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수창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이시죠? 저는 체포보다는 위험의 중립 정도.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역발상으로 본다면 예대 마진 폭이 이제 최바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서히 산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점에서 오히려 공격적인 어떤 매수 포인트보다는 중립적인 자세에서 이제 주가에 좀 반등을 좀 모색한 정도. 이렇게 지금 매수하겠다 생각을 하셨을 때 네. 권하시겠어요? 안 권하시겠어요? 권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이익폭, 주가의 어떤 이익폭은 크게 잡지 못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가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요인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신한지주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자, 은행주 전반적인 어떤 투자 판단을 두 분 모두 해주셨는데요. 은행주 지금 주가가 바닥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예대 마진이 바닥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은행주의 실질적인 펀더멘털을 봤을 때 과연 실적과 성장성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대한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의견을 주셨고요. 위험과 체포 사이에서 신한지주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네, 세 번째 용의자 창의 에탄올,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사업 다각화와 실적 성장세, 상승 추세 지속될 전망이다. 증거 짧게 볼게요. 네. 증거는 이 회사의 포인트가 일단 먼저 주정주류 업계가 외형이 성장이 좀 확대되고 있다는 건데 어떤 식이냐면 경상도 쪽에서는 무하게 좋은 데이. 근데 이게 서울 쪽에 진출해가지고. 네네. 그전에는 각 지방의 고유술에서 많이 판매가 됐는데 이제는 전국화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외형 성장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무화과 보혜 같은 경우는 입세주라고 해서 나오고 충청도에 가면 또 니인할 수도 있는데 어떤 전국적으로 외형이 성장 확대되고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담배값이 인상됐지 않습니까? 그 담배값 인상되기 전부터 KTN이 담배도 많이 올랐는데 술값에 대한 인상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안 한다 합니다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소주값이 인상되면서 주류 업계들이 또 마진폭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있어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볼 수 있겠다. 그것도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세금은 더 나가긴 하겠지만 네. 뭐 정책이 그렇게 정해지면 따라갈 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 회사의 공모가는 8,300원입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엄청난 속도로 올라왔거든요. 거의 250% 이상요. 이 회사와 비교하신 데가 1위 업계와 주정업계가 진로 발효고 2위가 바로 이 창해 에탄올입니다. 근데 이 회사를 비교를 해보면 밸류에이션상 PBR이 진로 발효가 3.5고요. 창해 메탄올이 1.8입니다. 근데 그리고 퍼 같은 경우는 진로 발효가 13점 정도 나오고 13배 나오고 그 다음에 창해 같은 경우가 6배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아직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밸류에이션 아니냐 보시겠는데 네네. 이익 차원에서는 이익 국면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월등히 앞서요. 진로 발효가 20% 나오고 네. 이 회사는 8% 정도 나오거든요. 아, 차이가 크네요. 예, 차이가 좀 큽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수익성. 예, 공모가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점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 본다면은 어느 정도 진로 발효가 근접을 했다라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 다각화라는 그 알리바이도 제시를 해줬는데요. 네. 어쨌든 그럼 최수창 전문가님은 증거 불충분인가요? 아니면 이 용의자 체포해야 된다는 의견이신가요? 저는 체포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윤정식 대리님, 창해 에탄올. 그러니까 그 무학 소주에 주로 납품을 하나 보죠? 창해 에탄올이? 창해 에탄올은 예. 이제 최대 주주, 보해 양조의 최대 주주예요. 네. 그러니까 보해에다가 실질적으로 공급을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해 양조는 전라도 쪽이거든요. 아, 전라도 쪽 소주에 네. 그 주정을 만드는 업체군요. 네. 창해 에탄올. 그러면 윤정식 대리님은 어떤 증거 갖고 오셨나요? 네, 뭐 베트남 쪽에 있어서 베트남 쪽에서 그 이쪽의 원료인 뭐 주정 원료인 타피오카를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을 받기 위해 자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 자회사에서 이 타피오카 공급뿐만이 아니라 에탄올 회사 컨설팅까지 하면서 이쪽이 좀 확장이 되고 있어서 자회사 연결 실적이 이제 제대로 잡힐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다각화 좀 전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화장품 원료 사업도 진출이 이제 가시화가 되면서 2015년부터는 화장품 쪽에 그런 실적도 굉장히 좀 가시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해주셨던 그 무학과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그림 보여드린다면 무학과 창해 에탄올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보면 퍼 자체가 굉장히 좀 창해 에탄올이 많이 싼 편입니다. 뭐 그렇게 따진다면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좀 겸비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져서 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은 거의 0이거든요. 지금 창해 에탄올이 뭐 분명히 최근 들어서 주가가 빠른 속도로 오르곤 있지만 뭐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도 창해 에탄올 저는 뭐 석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진로 발효에 비해서 창해 에탄올이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 현재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아까 절반도 채 안 됐거든요. 아까 진로 발효가 20%, 창해 에탄올이 8%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는데요. 그에 따른 좀 할인 요소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은 할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베트남에 있는 자회사들 그리고 뭐 화장품까지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기대감들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이런 기대감이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한다면 밸류에이션은 좀 더 매력적이 돼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그리고 창해 에탄올도 물론 이제 뭐 이익률 자체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더라도 사업이 확장하고 있고 영업이익률과 매출이 모두 다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확장성과 그런 스토리를 쓸 수 있는 그런 기대감까지 본다면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지금보다 더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업 다각화에서 화장품 원료를 아까 수사 증거에서는 얘기를 안 해주셨거든요. 감안을 하신다면 그래도 검거인가요? 저는 그래도 검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유는 실적 이 회사 주 매출은 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정이고 보해양조의 주류. 주가는 또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게 또 있지 근데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기대감은 충분히 반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거느냐 시점 같아요. 진로 발효랑 창해 메탈로 MH 에탄올을 비교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주가 상승폭이 워낙 크거든요. 더 갈 수 있는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덤벼라 그런다면 저는 목에 방울을 못 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겠습니다. 자, 창해 에탄올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이 용의자를 놓고 입씨름을 정말 한판한 기분이네요. 두 분 모두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의견을 주셨고요. 창해 에탄올 석방과 체포 사이에서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자,
자, 일단 뭐 시황 자체, 본업 자체의 시황도 괜찮고요. 또 화장품까지 원료로 진출한다고는 하는데 주가가 충분히 올랐다는 인식도 한 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격 전략 있으신가요? 최수창 전문가님? 네, 있습니다. 그 알레바에 성립된 종목 중에 파트론 같은 경우는 결국 매수가를 일단 전략 말씀드리면 바로 14,500원 정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눌림목이 형성될 때 매수 가능하고 목표가 18,300원, 손절가 13,000원 정도인데 포인트 결국 파트론은 스펙이 모두 공개되고 공급된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고 더 새롭게 뭐 다음 달이나 한 1분기 내로 갤럭시 7이 나올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공급이 얼마만큼 더 늘어나느냐는 신규 판매량에 대한 것을 추이로 주목하면서 결국 갤럭시 S6가 판매량이 증가되면 될수록 그래서 이 회사의 모멘텀은 받을 것이다. 상승 동력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정식 대리님. 네, 저는 창의 에탄올 의견 드리겠는데요. 주정업체들 뭐 설명드리기는 시간 관계상 다 드리긴 힘들지만 주정업체들은 매출이 감소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성장하는 회사들 뭐 대부분 다 매력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창의 에탄올 지금 자리는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졌을 때 조정받았을 때 매수가 3만 원 정도에서 매수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일 것 같고요. 목표가 4만 원 정도까지 뭐 화장품, 베트남 모두 기대감 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2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각각 석방해 주신 두 용의자에 대해서 확신에 찬 전략이 눈에 띕니다. 앞으로 그 전략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지 지켜보시죠. 내일 뵙겠습니다.